약간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함수의 입력 같은 것들을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일단 저한테 배웠으면 정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제가 파이썬 수업에서 이거 설명을 안 해가지고 그 감각적으로 아마 쓰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죠. 되게 짜증나는 거. plt 플롯 x가 뭐 1, 2, 3, y는 뭐 1, 2, 3, 4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1로 할까? 여기에다가 내가 뭐 이런 거 배웠죠. R 이렇게 하면 빨간색으로 돼요. 그쵸? 땡땡 하면 점선으로 됩니다. 그쵸? 근데 내가 이 빨간색이 싫단 말이야. 갑자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칼라 이렇게 하고 라임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왜 이래? 에러가 나죠. 그쵸? 그래갖고 막 이럴 때는 그냥 이거를 뒤에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옮겨요. 되네. 왜 이러죠? 이거를 이해 못하면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요거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문제를 부딪히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러면 좋은 거죠. 뭐 죽을 때까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부딪혔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이제 뭐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이 선호도가 확 낮아질 수가 있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무튼 그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를 한 번쯤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마음 먹고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대충 그냥 사용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예제를 뭘로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거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RStudi오에서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 요 C라고 되어 있는 거 R을 아마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C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 이제 벡터를 만든다는 이제 의미가 되고, 2, 3, 4라고 하면은 X는 이제 그 파이썬으로 치면 이제 요런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2, 3, 4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Y에다가 5, 4, 2를 넣는데 Y는 5, 4, 2. 그 다음에 R에는 cbind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R을 쓰다가 파이썬을 처음 썼을 때 이 함수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x가 이렇게 첫 번째 컬럼에 2, 3, 4로 들어가고 y가 두 번째 컬럼에 5, 4, 2로 들어가요. 이거를 우리가 구현을 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복잡하게 하면 되죠. 요 축 쓰는 거 잘 모르면은 진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잘 익숙하지 않으면 한 번은 정리를 하세요. 요렇게 정리가 되는 함수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R에서 cbind라고 이제 되어가지고, 당연히 여기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cbind x, y라고 하면은 그런 게 뭐야라고 이제 하는데, 요 cbind x, y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함수를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return 얘를 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cbind x, y를 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코드를 좀 볼까요? 여기 바로 리턴을 하지 않고 변수를 하나 이렇게 받았네요. result라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제 잘 동작하는지 한번 써볼까요? 111 2 그러면은 이렇게 1이 왼쪽으로 2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예제를 이제 그대로 갖고 오면은 2, 3, 4, 그 다음에 5, 4, 2. 그렇죠. 그 아래서 이 cbind를 쓸 때 이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입력을 두 개만 넣는 게 아니고 세 개를 넣잖아요. 그럼 세 개가 이렇게 딱딱딱 붙어요. 3, 4, 5 이렇게 하면은 이 결과가 2, 3, 4, 5, 4, 2 그 다음 옆에 3, 4, 5 이렇게 그냥 붙어버립니다. 좀 더 보기 쉽게 111 2, 2,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붙잖아요. 여기까지는 붙는데 내가 여기에서 333이라고 쓰면은 이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x하고 y만 정의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111, 2, 333이 이제 다 컬럼 와이즈하게 붙어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상한 테크닉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임시로 언더바 시바인드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스타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아규먼트들이라고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실행이 돼요. 두 개 있을 때는 두 개가 붙는 동작이 그대로 됩니다. 얘는 도대체 뭐냐? 얘는 x하고 y하고 처음에 이제 두 개의 입력은 x, 그러니까 x하고 y가 이제 각각 할당되고 그 다음에 있는 입력들은 여기에 그러니까 args라는 이제 변수에 할당이 되는데 이 할당된 변수를 이제 어떻게 쓰냐라는 거는 이제 차치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지 않고 일단 실행은 돼요. 그러니까 이 실행이 되는 이유가 x에다가 이제 111이 받아져 있고 y에다가 2가 받아져 있고 그 다음에 args에다 333이라는 애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장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쓰는 거는 생각을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쓰지는 않고 그냥 저장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444를 넣어도 실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도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x에다가 111이 되고 y에다가 2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33, 444 요거 두 개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아마 파이썬에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이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냐라는 거를 궁금해서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두 개를 입력하잖아요. 요거 두 개를 입력하면은 그냥 비어있는 가로가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비어있는 투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여기에 대응하는 애가 없으니까 그냥 비어있는 투플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입력을 하면은 333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여기는 길이가 1인 투플인데 그쵸? 첫 번째 문서가 333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44를 넣으면은 길이가 2인 투플이 만들어지고 333, 444가 이렇게 여기 넣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파이썬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 두 개는 x, y로 받고 나머지 입력으로 오면 그것들을 몽땅 묶어갖고 그냥 투플로 박아 놓는구나.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얘를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cbind라는 거를 제가 이제 수정을 할 건데 이러면 얘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게 어디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냥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리스트라고 바꾸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하자 그대로. 그러면 이거를 리스트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x는 지금 뭐였냐면은 111이었고 y는 222였고 그쵸? 요렇게 더하게 되면은 아이고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더하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에서 np 스택 이러면 이런 방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x, y가 지금 의미하는 게 여기까지 있는 요거죠. 그렇죠? 요게 지금
여기 있는 애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다가 아규먼트들을 리스트화 시켜서 이렇게 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게 된다는 거죠. 봅시다. 아이고, 씨. 이렇게 되고,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요거는 함수 내부에서 튜플로 취급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뭐 스타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를 좀 해석하기 어려워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두 개를 입력으로 일단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수틀리면 몇 개 입력을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이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일 때는 당연히 되고, 그쵸?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세 개 이상일 때도 내가 이제 넣기만 하면은 이렇게 계속, 좌우로 스택이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욕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좌우로 이렇게 스택을 하고 싶어요. 시바인드처럼 동작을 하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위아래로 스택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같은 옵션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이제 시바인드하고 뭐 이제 아래서 있는 뭐 알바인드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따로 구현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컬럼 와이즈하게 바운딩을 하는데 내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로우 와이즈하게 바운딩을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우선은 구현을 먼저 해봅시다. 우리 x, y 잘 저장돼 있나? 그러고 보니까 x, y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그래갖고 요거 하면 실행되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실행되죠. 그럼 이제 로우 이거는 컬럼 와이즈하게 계속 된 거고, 요거를 내가 축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가 이제 x, 그다음에 얘가 y, 그다음에 요거 두 개가 args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던 게 위아래로 계속 이제 스택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름도 바인드라는 함수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이게 얘는 0을 갖고 있는 거야. 0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x, y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스틀리면은 더 입력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뭐 이게 뭔가 빠진 거 같냐? 다 맞는데?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 이게 색깔이 맞아. 색깔이 뭔가 이상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게 되죠. 1, 1, 1, 그 다음에 2, 2, 2, 그 다음에 뭐 할까? 이렇게만 할까?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디폴트는 1로 해야지. 디폴트 값은 1로 하면은 좌우로 이렇게 붙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도 좌우로 붙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렇게 우리 동작하는 함수 엄청 많이 봤죠, 사실.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게 위아래로 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틀려서 입력을 좀 더 넣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준다면, 그러니까 x하고 y는 기본, 그 다음에 x하고 y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내가 추가로 더 입력을 받고 싶다고 하면 이제 스타를 붙이고 여기는 꼭 뭐 args라고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간섭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받고 싶은
아규먼트들을 여기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떠한 변수도 내가 입력으로 받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그 기본값을 갖고 있는 입력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 키워드 아니 키워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기본값을 입력을 미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쓰면은 그냥 x하고 y 두 개는 포지션으로 하고 이러한 변수는 내가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냥 1이라고 생각해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x하고 y가 꼭 두 개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두 개 이상이 되는 애들은 나머지는 다 args라는 그러니까 변수로 받고 그 다음에 요런 그 축에 대한 변수는 디폴트로 1이라고 생각해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잘 구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 공부하다가 이런 거를 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몇 가지만 해도 되게 어려운데 여기에 그 스타가 하나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스타 막 이렇게 붙어 있는 아규먼트들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으면은 되게 많이 공부를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요거는 일단은 얘네 두 개는 그냥 기본적인 함수의 입력이에요. 기본적인 아규먼트인데 이 아규먼트들이 내가 랭스가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땐 두 개를 입력으로 할 수 있고 어쩔 땐 입력을 세 개로 놓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스타 아규먼트스라는 그 옵션을 이용해서 요거를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늘려갖고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런 것도 그래요. 요런 것도 내가 축은 기본적으로 1로 지정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 이거 비슷하게 내가 뭐 그 출력 옵션 같은 거 있죠. 출력 옵션 같은 거를 뭐 그 지정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기본 값들을 또 이제 받아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 비슷한 거의 확장형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얘는 요거 비슷한 거의 확장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args는 아규먼트의 약자이고 아규먼트는 보통 그 뭐 어떤 리스트 요렇게 그냥 하나의 이제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고 얘는 키워드 아규먼트의 약자이거든요. 키워드 아규먼트는 뭐냐면은 어떠한 변수가 무슨 값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딕셔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엑시즈라는 이제 키에 들어가면은 1이라는 거를 리턴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엑시즈는 키가 되고 여기에 있는 1은 밸류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키하고 밸류, 키하고 밸류, 키하고 밸류가 여러 개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러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딕셔너리가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얘가 동작을 하냐. 키워드 를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딱 보니까 중괄호가 그냥 열려 있고 닫혀 있게 되는 이게 출력이 되는데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키워드 아규먼트들의 지금 상태가 이런 비어 있는 딕셔너리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그 요거를 넣었는데 뜬금없이 뭐 그 어떠한 정보 같은 거를 보는 이런 옵션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뭐 true로 잡겠다 이렇게 하면은 키워드 아규먼트에 벌버즈 땡땡 true라고 딕셔너리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벌버즈하고 두 번째 VB2는 뭐 false, VB3은 true, VB4는 false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넣게 되면은 일단은 얘가 판단할 때 여기 두 개는 x, y 자리야. 그 다음에 여기는
아규먼트들의 자리야. 그 다음에 여기는 키워드 아규먼트. 그러니까 요거의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뭔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 요런 거는 이 스타가 붙어 있는 키워드 아규먼트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거의 복수형, 요 키워드 아규먼트의 복수형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찍었을 때 KWARGS라고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러한 딕셔너리 형태가 출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봅시다. 이건 좀 길어가지고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거를 좀 보고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이러한 딕셔너리가 만약에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딕셔너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VB1이라는 키가 여기에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체크를 할 수 있죠. VB5라는 게 있냐 없냐. 그렇죠?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체크를 한 애가 이제 true이면은 if VB1이라는 키가 여기 안에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위치인자라고 하고 x, y를 이제 출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해보면은 bind 111 22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할지 VB는 1 이렇게 하면은 위치인자 뭐 해서 이제 x하고 y 값 그러니까 처음 두 개 값이 이제 출력이 됐네요. 요거를 이제 false로 하면은 이 조건문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